이번엔 기출문제 607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277. 자, 2번 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내역이 이번엔 정기 2월 기초하고 단기 지급하고 단기 설정액이 회사 계상액. 이번에 이렇게 좀 편하게 줬죠. 자, 정기 2월 중에는 세무상 한도 초과액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세무상 한도 초과했던 게 우리가 인정 안 해서 부인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정기 2월 된 거니까 기초 부인액을 300만 원 준 거고, 단기 지급액은 모두 현실적 퇴직으로 발생한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급여하고 상여금들이 쭉 있는데, 자, 급여 판관비에는 영업부 소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3명의 급여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상여에도 1년 미만 3명의 급여가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1년 미만자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건데 아래쪽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따가. 근데 실적 봐도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지급 안 한대요. 그럼 이따 빼란 이야기죠. 다음 3번을 보면 3년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4억,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3억 5천이다. 자, 근데 영업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1,000만 원은 정관상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이번에 영업이사니까 당연히 판관비에 상여금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제가 여기 18번에 쓰지 말고 17번 그 금액에서 아예 빼버리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었죠. 그게 지금 이 금액이에요. 그럼 이 금액을 빼면서 우리는 빼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따 이 조정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7번에서 빼고 이 조정 잊으시면 안 되니까 체크를 해두라는 이야기예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F4번 누르면 나오니까 해야 된다는 것만 안 잊으면 돼요. 자, 그리고 당사 퇴직급여 지급 규정 없다고 했던 거고,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대요. 자, 지금 문제 풀어보면 앞에 제가 왜 그런 말들을 떠들었는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가서 먼저 자료 2번의 급여 내역을 보고 자, 급여 판관비에 21명 5억 원이고, 다음 800번대 상여금에 21명에 2억 5천인데 1,000만 원 빼야 되죠? 1,000만 원 빼야 되죠? 그러면 2억 4천만 원 쓰는데 안 있도록 바로 조정위원회 해놓고 시작할게요. 예, 입력하면서 그냥 조정해 버릴게요. F3번 조정 등록 눌러서 F4번 누르면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라고 있죠. 금액은 1,000만 원 상여다라고 하면 되니까 잊지만 않으면 돼요. 다른 거 쭉 아래 쓰다 보면 잊을 테니까 제가 여기서 빼면서 바로 조정해 놓은 거예요. 다음 임금 42명 10억 2천만 원이고, 상여 42명에 3억 3천만 원이고, 그리고 이번 급여 내역 아래에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없으니까 3명에 3천만 원, 3명에 2천만 원.
이렇게 써주면 이제 작성은 1번 작성이 끝났죠. 자, 다음 우리 3번 기타 사항의 첫 번째 점을 보면, 자, 인원은 안 알려줬으니까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우리 금액이 그냥 퇴직금 추계액은 4억 원이고 범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3억 5천이고, 이 두 개 입력만 하면, 이 두 개 중에 큰 거는 뭐 컴퓨터도 쉽게 뭐 당연히 큰 금액을 보여줄 거니까, 자, 얘 작성은 끝났고, 다음 이제 3번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에 와서, 자,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이 4,800만 원이다라고 1번에 적혀 있죠. 우리 문제 1번에 정기월이 올해 기초니까. 다음 우리 단기 지급액이 기준 지급액의 3,500만 원이고, 그리고 단기 설정액이 3,80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는 정기까지 한도 초과나서 부인했던 금액이 300만 원 있다. 자, 그럼 얘도 지금 여기 차감액이 마이너스 안 뜨면 뭐 추인하는 거 없다, 부인액 추인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도 이제 작성이 끝났고, 뭐 결론적으로 3,800만 원을 우리는 부인해주는 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자, F3번 눌러서, 자, F4번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3,800만 원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써주면, 자, 얘도 끝이에요. 자, 다음 690페이지로 가서, 자, 회사는 1284.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하시오. 자, 이번에도 정기 2월, 단기 지급, 단기 설정. 자, 그리고 정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서식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50만 원 있다. 이게 기초 부인 누계액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단기 지급 내역이 있는데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의 퇴직이 300. 그럼 그냥 실적 그만둔 거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것도 실질적 대사니까 뭐 지급액 2,300 줄이는 데는 별 문제 될 건 없네요. 자, 다음 우리 급여 내역이 있고 1년 미만자 급여가 적혀 있네요. 자, 총 급여액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뺄 거라면 이따 써줄 건데, 아래 보니까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안 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따 18번에서 뺄 거예요. 자, 위 상여금 중에는 정관상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임원 상여금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번에도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가 여기 300만 원이 빼서 써줘야 되니까 여기서 1,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기타 사항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2억 8천만 원이고 범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3억 원이다. 이건 그냥 우리 써주면 되죠. 자, 다음 우리 퇴직금 1년 미만 구속자 지급 규정 없고 퇴직연금 가입한 적 없다. 퇴직연금 가입한 적 없다고 계속 표현하는 이유가 확정 기여형이 있으면 빼야 된다라고 했잖아. 급여형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보 다 봤으니까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가서 먼저 2번 자료 보고 급여 판관비 4명 1억 8천만 원 바로 쓸게요. 1명 1,000만 원. 다음 상여금이 4명인데 1,000만 원만 쓰고 300만 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였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조정 등록 가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300만 원에서 정리를 해 놓고 다음 우리 임금 제조 경비 11명 5억 5천만 원 2명 1,600만 원이다. 자, 다음 기타 사항에서 우리 퇴직급여 추계액 2억 8천,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 3억. 다음 1번 자료에 정기 2월 기초 잔액이 2,500 그리고 지급액이 2,300 설정액이 2,600 그리고 정기 자적의표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가 50만 원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작성도 끝났죠. 그럼 우리 올해 회사 계상액만 우리는 부인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조정 등록 가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2,6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이제 쓰는 그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 보세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가 이렇게 났죠. 그랬다가 직원이 그럼 실제로 퇴사를 하고 부인했던 걸 추인해 줘야 되는 게 생긴다면 여기 차감 조정 쪽에 와서 우리는 한도 초과 났던 거 이 글자는 뭐 실제 지급이라고 써도 되는데 이거 써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추인해 줄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부인했던 거 300만 원을 추인한다면 여기 30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해서 추인해 줄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제 퇴사하면서 부인했던 게 실질적 퇴사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추인해 줄 거예요. 지금은 가산 조정에서 부인하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추인은 이쪽에서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자 다시 이제 우리 컴퓨터는 9200번 회사로 오시고 교재는 455페이지 이번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로 갑시다. 자,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라고 있는데 자, 얘는 여러분들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개정 과목에 대한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확정 기여형 때 쓰는 건가요? 확정 급여형 때 쓰는 건가요? 확정 기여형 급여형? 기여형 때는 우리는 비용 처리하는 퇴직급여죠. 그리고 얘는 확정 급여형이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확정 급여형 상품에 DB형에 가입해서 당연히 납부하는 거를 올해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만큼 우리 추가 발생한 만큼을
설정을 하면 대변에 얼마를 줄 거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럼 이번엔 확정 기여형 상품에 가입을 하면 자, 우리는 회계 처리를 대변에 현금 얼마다 차변에 퇴직급여 얼마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품에 가입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퇴직급여 총당부채 설정하는 게 실제로 직원의 퇴직금을 설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그럼 납입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너네 회사가 총당부채로 설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연금 상품 회사에 그럼 가입해서 납부하면 그 돈 올해 발생한 돈만큼 납부한 만큼은 우리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자, 이 확정기여형 상품에 가입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러면 자, 이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죠? 얘는 비용이죠. 그런데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죠? 뭔지 말은 못하겠지만 비용 아니라는 건 알겠죠. 그죠? 얘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회사의 경영자라고 생각했을 때 기말에 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의 증가분만큼 비용 인정받으려고 지금 연금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그럼 지금 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인정받는데 얘는 지금 장부에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비용 인정 못 받으면 여기에 가입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 1년에 직원의 퇴직금이 1억씩 증가를 해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것들은 증가하는 금액이 한 몇천만 원씩 증가하죠. 그러면 1억이 증가했는데 비용 인정 못 받으면 내가 쓴 돈도 아닌데 세금 2천만 원씩 나와요. 그럼 무조건 비용 인정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지금 얘만 가입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죠? 지금 현재 지금 현 시기에는 좀 재미 본 사람 많은데 과거에 퇴직금 절반 다 날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은 이걸 퇴직금 보장받고 싶어서 이걸 요구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매력이 없잖아. 그런데 세법이 시킨 대로 상품에 가입했는데, 자, 그래서 자, 우리 지금 퇴직급여 총당부채든 얘 설정하는 거는 사실 실제로 준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결산 조정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안 했죠. 그러면 장부에 이렇게 적어뒀다면 그러면 우리는 신고 조정으로 우리가 송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너네가 이거에 가입을 하고 납부한 돈만큼을 신고 조정으로 송금에 산입하려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지금 납부하면 비용 처리받고 더 이상 관계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는 회계상으로도 편하고 세법상으로도 이게 편하긴 편해요. 비용 처리하고 끝이야.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이익 보면 직원 뭐 퇴직금 나중에 받을 때 지가 알아서 많이 받아가겠지. 그런 식인 거니까. 근데 얘는 우리 회사가 운용주체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납부했을 땐 비용 처리 안 하죠. 비용 처리 안 하는데 세법이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자,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하면 비용 처리 안 했는데 이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송금에 산입을 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퇴직연금 납부한 만큼. 자, 그럼 얘는 차감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해서 지금 우리 납부하면서 처음 세무조정에 쓰는 거죠.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장부에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우리가 쓴 게 얘가 납부할 때 쓴 건데,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우리는 장부에 직원의 퇴직금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지우게 되겠죠. 우리는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퇴직증명원을 연금상품회사에 보내줄 거예요. 그건 두 상품 다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 보내준 금액만큼 퇴직연금상품에서 해약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연금회사가 이제 그 직원한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면서 연락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해약한 만큼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적어뒀던 걸 장부에서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줄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게, 이때 차변에 퇴직급여다라고 비용으로 장부상에는 처리를 하죠. 그죠? 이게 우리 납부할 때 했다가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이때 비용 처리하잖아. 그럼 장부상에는 직원이 그만뒀을 때에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은 언제 비용 처리해줬죠? 납부할 때 해줬잖아. 그런데 얘를 지금 또 인정해주면 두 번 인정해주게 되겠죠. 장부에 썼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은 또 비용으로 인정해주게 되잖아. 이미 세법은 납부할 때에 비용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용 인정해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세무 조정으로 비용 처리했지만 이미 해줬기 때문에 이제 비용 아니야. 송금 불산이 퇴직연금을 지급했다. 얼마. 얘는 가산조정이니까 유보라고 할 건데, 지금 얘는 과거에 썼던 거를 추인해 주는 거죠. 예. 추인해 주는 거니까 유보 감소로 가산조정으로 와서 추인해 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유보는 제가 타이밍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타이밍의 차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얘 비용 처리 안 했는데 비용 처리해 주고, 그럼 얘가 비용 처리할 때는 이미 해줬기 때문에 이제 얘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은 거야. 퇴직금 주는 순간 안에 언젠가는 해주는 건데, 얘는 세법이 퇴직 그 확정 급여형 상품에 가입한다면 납부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쓰면, 그러면 우리 사업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뭐 두 개 상품에 대해서 둘 다 비용으로 인정하니까. 자, 이거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갔나요? 희승 씨 이해 갔어? 내가 이해 갔냐고 여러 번 물어볼 때는 어떨 때 물어보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뭔가 살을 붙이려고 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안 가는데 살 붙이면은 그 다음은 막막한 어둠이 다가올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회계 처리를 이렇게만 안 할 거거든. 우리 분개해봤잖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만 처리하는, 자산으로만 처리하는 곳은 이렇게 할 건데 부채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을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자 이번엔 다시 자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설정을 해요. 똑같이. 자, 이번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금액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는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하는 분계가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는 납부하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얘를 달아서 처리한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좀 깔끔한 이유가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 딴 데 줬잖아. 연금상품회사에. 그래서 효과가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관리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연금상품회사에 돈 주고 비용 처리해서 그냥 우리는 얘 부채 증가했지만 부채 감소를 해가지고 빚이 안 늘어나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가 편하겠죠. 자, 그런데 자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이거 하기 전까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하는 것만큼 지금 우리가 장부에 이렇게 썼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 세법이 인정한다라고 했나요? 인정 안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세무조정을 송금 불산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두겠죠. 이게 지금 방금까지 우리 실기했던 거잖아. 이 설정하는 만큼 한도 없으니까 비용 인정 안 해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 분계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 그럼 방금 바로 앞에 얘 시작하면서 연금상품회사에 가입한 만큼은 송금 산입 가능하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조정이 송금 산입 퇴직연금 납부 얼마 마이너스 유보 발생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같은 금액을 부인했다가 또 산입시켜줬다가 이러면 같은 금액만큼이니까 이익은 똑같죠. 이해가시나요? 이익은 똑같죠. 가산 조정했다가 차감 조정하는데 똑같은 금액을 할 거니까 각 사업용도 소득 금액의 차이는 없을 거잖아요. 지금 송금불산입 가산 조정이죠. 비용 아니야. 송금산입 비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같은 금액을 가지고 양쪽에 다 쓰면 이건 똑같겠지.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장부에는 비용 처리 했나요? 안 했나요? 장부에 비용 처리 했잖아. 그러면 비용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 취소했어요. 비용 인정 안 했다가 얘 다시 넣어줬어요. 비용 인정해 준 거네. 결국 비용 인정해 주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얘가 지금 이론상 우리 시험 목적상은 이걸 보고 내가 실무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조정 두 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많이 망가져요. 왜 망가지냐면 이 다음 때문에. 자, 얘 이제 이걸 가지고 먼저 퇴사하게 되면 자 이렇게 분개한 경우에는 우리는 퇴직급여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장부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줄이고 퇴직급여 총당부채를 줄여주죠. 그럼 회계상 분개가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이렇게 분개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장부에는 이 그만뒀을 때 자, 이해가시죠? 원래 이거 안 썼을 때는 퇴직급여 비용이 때 처리하는 거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미 비용 처리하고 얘로 놔둔 거를 이제 지워주는 거니까 분개는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럼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얘부터 볼게요. 얘 인정 안 한다고 했다가 실제 퇴사 발생했잖아. 얘 추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는 송금 산입 이제 인정할 거다. 과거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초과 얼마 얼마 마이너스 유보 감소라고 얘를 추인해 줄 거예요. 얘 줄었으니까 진짜 그만둬서 줄었으니까 추인해 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 퇴직급여 총당금 조정명세서에서 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얘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에서 와서 제가 이야기했죠. 얘 비용 처리했으니까 실제로 그만두게 되면 얘를 추인해 줄 거라고. 그러면 얘는 이제 반대로 송금불산이 퇴직연금 지급 얼마 얼마 가산조정의 유보 감소가 되게 되겠죠. 이거 나오면 이제 다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걸 알아야 지급한 거에 대해서 이조정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시험에 이조정 두 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런 비용 인정해 준 게 있나요? 비용 처리한 적도 없고 비용 인정하는 것처럼 했지만 바로 역으로 조정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익에는 아무 조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납부할 때 그냥 얘 인정해 주는 걸로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우리는 시스템 구조상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고 우리 시험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납부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근데 납부보다 해약한다면 이렇게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퇴직급여 총당부채는 뭐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만 추인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일부 금액만 이게 나올 거예요. 일부 금액만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부인했던 게 일부만 추인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 연금 상품 해약하는 부분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부인했던 거 추인되는 것만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실무에서는 왜 이런 분계를 쓰냐면 지금 얘 이익에 변화 없죠. 조정 두 개 해봐야 같은 금액이니까 조정 안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세무 조정 안 해도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급할 때 이 분계할 때도 비용 처리한 적 없으니까 이 조정을 안 했으니까 얘도 안 해도 돼요. 실무에서는 사실. 그래서 실무에서 분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 금연 가입했지만 비용으로 그냥 올해 처리해버리고 조정이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내버리니까 편하잖아. 근데 이 앞에 얘를 처리 안 하니까 세무 조정해줘야 되고 지급할 때도 조정해줘야 되니까 세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이 크잖아. 그럼 회계 장부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니까 실무에서는 이렇게 분계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익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시험이잖아.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두 개 들어가고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단 밥 먹고 와서 이거 할 거예요. 문제 풀면 이게 나와. 그러면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 얘가 돼야 되나요? 얘는 과거의 부인액이 줄어드는 경우에 얘가 나오는 거고 얘는 우리가 송금산입한 부분이 얘가 들어오는 거. 근데 이 송금산입은 해줄게라는 거지 납부할 때 송금산입 안 한다고 해서 세법이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송금산입 안 하면 자기만 세금도 많이 내는데 세법이 뭐라고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신고 조정은 자기 의사예요. 근데 올해 안 하면 내년에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년 1,000만 원씩 생기고 있어요. 근데 올해 500만 한 거야. 그럼 또 내년에 1,000만 원 생겼죠? 그럼 내년에 1,500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지금 올해 500에 대해 세금만 더 내고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송금산입 시키겠지. 저기 가입하면. 그죠? 자, 이게 우리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 교재 보시면 457페이지에 위에 뭐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위에 분계 이 분계를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괜히 복잡하니까 이걸로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만 우리 시험에서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안 쓰거든.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컴퓨터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와 같이는 컴퓨터는 안 보고 자, 얘만 볼 건데 자,
우리 교재 457페이지에 그 지금 위에 표 아래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있죠? 교재. 자, 여기에 보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에는 기간 말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총액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하므로 기업 회계에서는 결산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결산 조정이 있죠. 얘 보지 말란 이야기예요. 얘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산하는 데서 뭔가 전부 다 처리한다라는 건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 근데 뭐 오른쪽 부분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분계만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 오후에 지금 얘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접대비 할 수 있으면 접대비 할 건데 정신을 아주 맑게 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던 게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죠.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걔를 좋아하는 이유가 문제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엄청 많아요. 얘네들은 포인트가 몇 개 없어. 낼 수 있는 포인트가. 걔는 포인트가 여러 군데 아무 곳이나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연달아 문제를 회차마다 내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내는 사람이 쉽게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셔서 컨디션 좋게 하셔서 우리 오후에 실기하고 나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할게요.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